방콕. 쇼핑과 마사지로 유명한 이 세계적인 도시에 수제 비누로 타이 최고란 명성을 얻은 한국인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8년 전 단돈 50만 원을 들고 타이에 와서 고생 끝에 청년 기업가가 된 김한 대표이다. 타이에 처음 발을 들었던 2005년, 김한 대표는 거의 무일푼이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특별한 기술도 인맥도 없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젊음뿐이었다. 타이에서의 8년 동안 한국 청년 김한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인생 역전기를 들어보자. 이곳은 타이의 수도 방콕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이곳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수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이 비누업체 사부타일랜드의 대표는 타이에 온 지 8년 만에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룬 한국인 청년 김한 씨다. 2005년 9월에 대학교를 개강하고요. 개강해가지고 왔는데 등록금을 안 내서 한 달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월이 됐죠. 그래서 아시는 분 여행사에 갔더니 태국에서 가이드나 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태국에 처음 발을 들였어요. 2005년 당시 김한 대표는 가난 때문에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 갈 곳 없는 청년이었다. 타이에 오게 된 것도 일자리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돈이 없어서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없다는 현실도 서러웠다. 돈벌이를 위해 머나먼 나라에 왔지만 당장 타이의 생활도 쉽지 않았다. 수중에 있는 돈은 단돈 50만 원 뿐이었다. 방값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돈이었어요. 한 2,800바트 정도 하는 방이었고요. TV 그런 거 없었고 장롱도 없었고 그냥 침대 하나 있는 방이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50바트, 우리나라 2,000원으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잘못 쓰면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일자리를 찾았죠. 타이에 처음 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김한 대표는 부업으로 시장에서 비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고 한다. 부업이었던 비누 장사를 발전시켜서 결국엔 타이 최고의 천연 비누 전문가가 되었다. 정말 빛나는 노력의 세월이었다. 글리세린 좀 많이 이렇게 끈적거리는 게 있어요. 네, 저희 글리세린을 보면요. 이 비누 베이스의 가장 핵심은 글리세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품은 물론이고 어떤 그런 피부에 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끔 하는 효과가 바로 글리세린에서 나고요. 그다음에 그런 화학 비누, 어떤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비누들은 아무래도 글리세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유통기한이 많이 짧아지거든요. 천연 비누는 보통 만들어지고 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최대 2년까지밖에 보관하지 못해요. 처음에 김한 대표는 단순하게 비누를 파는 일을 했다. 그러다 고급 비누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천연 비누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 이게 바로 비누 베이스를 뽑고 있습니다. 비누 베이스는 원재료,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 공간은 비누 베이스만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기 위해 김한 대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비누 베이스 만드는 법을 연구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고 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비누 베이스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공개하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이렇게 비누 베이스 만드는 공장을 노출하진 않지만은 뭐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 타이에는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제조 기술이 없었다. 김한 대표는 각고의 연구 끝에 자신만의 천연 비누 베이스를 탄생시켰다. 그가 타이 유일의 천연 비누 제조업자가 된 것이다.
비누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요 6개월간 하루에 진짜로 한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가정을 다 만들어 놓고 확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비누는 다 만들 수 있지만은 투명하게 나오는 비누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태국에서도 가장 큰 비누 공장에서조차 이 비누 베이스를 만들지를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비누를 복사를 할 수 있대.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레시피는 복사를 할 수 없는 거죠. 타이에서는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천연 비누 제조에 성공하게 되자 청년 김한은 순식간에 비누 노점상에서 굴지의 비누 공장 사장으로 대변신을 하게 되었다. 달랑 50만 원을 들고 타이에 왔던 가난한 한국 청년의 눈부신 성공이었다. 저희 사부타일랜드의 주방가도 같아요. 이제 저기서 기본 원재료가 나왔으면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는 이제 바로 이 주방에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뭐 에센셜 오일이라는 천연에서 나온 향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그란스라는 뭐 화학에서 나온 향도 많아요.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비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피부나 아니면 우리 몸에 가장 부담이 없는 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된 것, 큰 업체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몸에 해롭거나 어떤 화학 성분이 많은 그런 색소들은 사용하고요. 김한 대표의 사부타일랜드가 만드는 비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비누 제품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열대 지방인 타이의 풍부한 과일들과 천연 향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향과 색상의 천연 비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이라서 이 천연 수세미를 넣어서요 이렇게 한눈에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품하고 때를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천연 수세미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마사지 효과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몸이 뻐근하고 그럴 때 귀찮잖아요. 마사지 이렇게 하기도. 이걸로 그냥 싹싹 이렇게 지압을 이렇게 쓱쓱 늘어주면서 목욕을 하면서도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스크럽까지 해가지고 다용도의 비누가 될 수 있죠. 아이디어 제품 맞네요. 네, 저희가 그런 비누지만은 기능적인 거, 디자인적인 거를 많이 가미를 했어요. 직원들이 손질하고 있는 노란 알맹이들은 바로 비단을 뽑아내는 누에고치이다. 타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이런 비단과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김한 대표는 실크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판매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실크 천연 비누는 인기 제품 중 하나이다. 보통 이제 태국이나 그런 데서는 이거를 되게 조금 넣어요. 이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많이 넣습니다. 꽉꽉 채워 넣습니다. 저 실크를. 여기 보시면은 손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손으로 넣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인건비겠죠.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2명이 달라붙어서 이 실크를 청소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잘못 넣으면 삐뚤어지고 해가지고 모양이 안 나서 되려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들면은 판매가 돼야 되니까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저분한 거는 다 골라내고 있어요. 천연 비누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화학 비누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고 향과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천연 비누를 선택한다. 그래서 김한 대표는 천연 비누를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거는 천으로 닦지 않은 거고요. 요건 천으로 닦은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보면 몰라요. 근데 같이 두고 보면요. 이게 더 정성스럽게 랩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수제 비누니까는 손으로 한 거를 많이 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하나가 저희 매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비누를 깔끔하게 다듬고 예쁘게 포장하는 직원들의 테이블 위에는 명찰이 놓여있다. 바로 품질 경영을 위해서이다. 직원들이 제품 하나하나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퀄리티거든요. 품질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랩을 보시면은 막 다 씌우면 누가 씌운지를 몰라요. 어디서 어떤 랩이 잘 안 됐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묻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각 자기의 이름, 날짜, 누구 어떤 손님 거를 적어서 바구니에 같이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은 누가 랩을 했고 누가 비누를 만들었고 누가 스티커를 붙였고 누가 그 박스에 넣는지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름을 보통 태국 사람들은 닉네임을 많이 쓰는데요. 풀네임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감이 있다 제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 대표가 직접 최종 포장된 비누 제품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타이 최고의 고급 비누를 만든다는 목표로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비누 하나하나가 최상의 상태로 판매되는 것이 목표다. 약간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바로 불량품으로 분류된다. 혹시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드시나요? 저희는 불량품은 보통 모았다가요 박스에 넣은 다음에 그런 뭐죠?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있어요. 팔 수는 없지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비누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납품이 아니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한 대표의 비누 연구실. 각종 향료와 재료, 실험 도구 등 수많은 연구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다. 김 대표는 이곳에서 100여 종이 넘는 비누 제품들을 개발해냈다.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향도 많고 뭐 도구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저녁에 그럼 여기에 올라와서 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레몬그라스 비누인데요. 네, 진짜 레몬그라스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자인 효과를 내고 만들어보고 어떤 게 그 사이즈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죠. 타이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비누가 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돼 관리되어야 한다. 김 대표가 그동안 개발해 출시해온 비누 100여 종의 등록 서류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 어여라고 FDA 우리나라 하면은 식약청 등록된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비누에는 식약청에 등록이 돼 있어야 법에 접촉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나의 증명이 모든 비누를 할 수 없듯이 한 종류마다 식약청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고스틴 비누가 있으면 망고스틴에 대한 서류가 한 장 필요하고요. 레몬그라스면 레몬스 한 장 필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희 비누는 식약청에 등록이 될 정도로 이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를 저희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휠체어에 탄 채 김한 대표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인 움씨다. 김한 대표는 자신의 성공이 부인 움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사실 움씨는 김 대표의 생명의 은인이다. 처음에는 일적인 거로 계속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MSN 채팅으로 얘기를 이거저거 하다가 어느 날 식중독에 걸렸는데 돈도 없었고 회사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죽기 일도 직전에 전화를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죠. 그때 와이프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에 와서 제 그 몸을 닦아주고 이렇게 간변을 해줬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비누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나 비누를 사실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움씨는 14세 때 불의의 총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실력파 웹 프로그래머다. 그녀는 업무 때문에 만난 김한 대표가 심각한 식중독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이 낯선 외국인 청년을 진심으로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국에서는 총격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저격을 했는데 그 총알이 빗나가서 벽에 꽂혔는데 그때 걸어가던 여자의 등에 그 총알이 꽂힌 거예요. 튀겨가지고. 그게 바로 와이프였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스폰하는 그런 장애인 복지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1등을 전교 1등을 자주 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졌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컴퓨터 관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업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김한 대표의 부인 씨를 향한 사랑은 서부 타일랜드의 공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장은 장애인 특화 설계로 지어져 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눈높이의 출입문, 문턱 없는 출입구 등의 시설이 있어 씨가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왜냐하면 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오는 거지. 장애인들이 오고 나서 시설을 만들진 않거든요. 돈이 많이 들지만 저희 와이프를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삶에 대한 그런 투지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면 안 되니까는 지금 돈은 들이지만 이 건물을 앞으로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한 대표와 부인 씨는 성공의 꿈을 가진 장애인들이 이곳 서부 타일랜드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추어 놓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직원 기숙사와 휴식 공간도 최고의 시설로 마련해 놓았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그걸 어디론가는 배출을 하거나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영화를 보는데 TV를 작은 거 갖다 놓으면은 재미가 나요. 그래서 TV를 그냥 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도 최신 영화나 아니면 여기서 노래방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었죠. 휠체어로 의지하고 있는 씨는 공장 안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직원들도 타이의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모두 김한 대표의 섬세한 배려 덕분이다. ก็ดีอ่ะมี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ดีที่นอนก็สะอาดทีวีก็มีให้ดูเลิกงาน5 โมงเนี่ยก็บางทีก็ดูทีวีมีสะอาดหมดนะคะสะอาดน่าอยู่ค่ะน่าอยู่ค่ะน่าอยู่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องใช้อะไรก็มีครบเจ้านายซื้อให้ครบไม่ต้องซื้อเข้าหิ้วกระเป๋าให้อยู่อย่างเดียวค่ะ 사장님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저희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뚜짝 주말시장이라고요. 예. 이제 공장이 있으면은 판매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태국의 가장 큰 도매시장 짜뚜짝 주말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맨날 이제 매장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오전에는 공장을 돌보고요. 예, 제조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매장 직원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하러 항상 다니죠. 매장은 몇 개나 있으세요? 매장은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하기 때문에 총 2개가 있네요. 매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김한 부부가 향한 곳은 타이 방콕의 최대 시장 짜뚜짝 시장.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짜뚜짝 주말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1만 5천여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방콕의 대표적인 명소다. 짜뚜짝 시장은 김한 부부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곳이다. 바로 비누 장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다. 시장 모퉁이 조그만 가게에서 비누를 팔던 김한 대표는 현재 짜뚜짝 시장 안에 크고 화려한 서부 타일랜드 직영 매장을 가지고 있다. 비누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2008년에는
이렇게 크게 성공할지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없이 아주 힘들고 그지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되려 내리막길은 있지 오르막길은 없는데,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르막길 이게 계속 올라갈 때만 있지 내려갈 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밑바닥에서 하면서도 그 자기 관리, 뭐 잠자는 거부터 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공부할 거 전혀 늦추지 않았고요. 되려 그때 더 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고, 더 많이 시장을 보러 돌아다녔던 끊임없는 노력하고 그냥 확신감, 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한움 부부의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2008년 무일푼 상태에서 비누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은 1년 만에 차를 샀고 2년 만에 방콕 부유층 지역에 집을 샀다. 그리고 사업 시작 4년 만에 비누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김한 대표의 사부 타일랜드는 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영점 2곳에 프랜차이즈 2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바이, 홍콩,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각지에 고정 거래처 100곳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รู้สึกได้ความรู้แปลกๆใหม่ๆเหมือนขั้นตอนวิธีการทำเทคนิค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ท็กเจอร์ของตัวสบู่นะคะก็การเรียนที่นี่กันเองมาก 비누 종류는요, 예. 이렇게 사각 비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별 모양 비누, 이렇게 별 모양. 이거는 진짜 대나무 숯을 못든 대나무 숯비누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연 수세미도 있고요. 그래서 때도 밀고 비누칠도 하고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김한 대표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연구와 연구 끝에 개발해낸 수많은 비누들이 결국엔 기적 같은 성공을 가져왔다. 이런 비누가 단순하게 씻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기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고 내 몸에 맞는 그런 비누들을 사부 타일랜드에서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머나먼 나라 타이로 찾아온 청년 김환.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소녀 두 사람은 성공을 향한 열정과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고난과 역병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천연 비누 제조 기업을 세울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의 눈부신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당연한 결실이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오늘도 쉼없이 달리는 김한 부부의 열정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